당신은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고 느껴지는가? 당신은 경험에 비추어 찡그리는 얼굴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예측할 것이다. 좀 더 큰 이미지를 보자. 2008년 미국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친언니 비너스 윌리엄스에게 승리한 후 환호하는 모습이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작동한다. 찡그린 얼굴을 접했던 나의 경험들이 고통을 예측했고 난 고통으로 해석하였다. 이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이 들어와서 예측 오차를 수정하고 새로운 감정, 즉 환호로 해석했다. 감정을 해석한다고? 그렇다. 시각처럼 감정도 당신의 과거 경험과 맥락에 따라 예측되고 해석되는 감각의 일종이다. 심지어 갈증도 그렇다.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신 후 몇 초 후면 우린 갈증이 줄어듦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로 물이 혈류에 도달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린다. 우리 뇌의 예측이 갈증마저 실제로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스트레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그렇게 뇌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레몬을 떠올려보라. 레몬을 제대로 상상했다면 아마도 침이 고였을 것이다. 그 신맛을 상상하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레몬의 신맛 때문에 침이 분비됐던 경험들을 레몬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당신의 뇌가 예측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행복한 순간이 떠오를 것이다. 제대로 상상했다면 미소를 지었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당신의 행복했던 경험들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당신의 뇌가 예측했기 때문이다. 뇌는 예측하는 기계다. 뇌는 어떠한 개념을 떠올리자마자 그 개념에 갖고 있는 기억들을 예측이라는 형태로 재소환한다. 어떠한 단어로 표현되는 개념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당신이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를 떠올려보라. 당신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젠 꿀벌이 아니고서는 다른 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경험하지 않으면 착시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네? 위 그림의 선 길이를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만드는 선들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몇십 년 전까지 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해온 남아프리카 부시맨 산족은 이런 착시가 없다. 그들은 아찔한 높이와 뾰족한 직선의 세계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건 시각이고 시각이랑 감정이랑 어떻게 같나? 무트카 에스키모인에게는 분노라는 개념이 없다. 타히티인에게는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다. 왜냐면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타히티인은 슬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상황에서 아픔, 곤란, 피곤, 시큰둥함 등을 느끼고 이를 페아페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 페아페아.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우리에게 페아페아라는 단어는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페아페아라는 단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타히티인도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이다. 단어를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측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히티인이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분노, 슬픔, 행복 등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행복이란 개념도 문화마다 다 다르다. 아니 행복은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건데 그걸 못 느낀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외설적인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 보면 외설적이란 단어의 정의는 남녀 간의 색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그럼 어디까지를 노골적이라고 볼 것인가?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 형성될 때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영화를 두고 이 영화가 외설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재판이 과거 미국에서 열렸다.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만 2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을 정도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한 극장 매니저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 재판은 미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9명의 판사가 참여한 재판에서 극장 매니저는 판사 의견 6대3의 비율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심지어 무죄 판결을 내린 6명의 판사들이 무죄 의견을 내린 이유도 달라서 4개의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의 유명한 말이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외설적인 것을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외설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보면 안다고 말했다. 보면 알지.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우린 이런 말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한다. 보면 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본다. 그리고 시각에 들어온 정보를 자신이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들과 비교한다. 내가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들과 공통점이 있는가? 공통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외설적이라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공통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외설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 사례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또한 각자 다를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외설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죄의 의견을 주장한 6명 또한 그 이유가 각자 다르다. 우리는 연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람들이 의견이 왜 그렇게 다른지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는 중이다. 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인들만 아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당신이 외국인에게 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당신은 정이란 단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경험 사례들을 늘어놓을 것이다. 어떤 사례가 정을 의미할까? 마치 그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의 말처럼 우린 뭐가 정이 있는지 뭐가 정이 없는지는 보면 안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이 뭔지 설명해보라. 당신은 행복을 느꼈던 자신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나열할 것이다. 인간은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기억한다. 사과를 떠올려보라. 아마도 당신이 떠올린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고 꼭지가 달려있을 것이다. 사과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당신은 빨간, 동그란 꼭지가 있다는 시각 경험부터 사과 맛, 사과향, 사과의 매끈한 촉감까지 당신이 사과를 접했던 모든 감각 경험들을 나열할 것이다. 마치 아까 행복을 설명해보라는 질문에 행복 경험들의 사례들을 나열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형성할 때 자신의 감각 경험들을 범주화한다. 우리에게 사과란 개념은 우리가 사과를 접했던 시각 경험, 청각 경험, 후각 경험, 미각 경험, 촉각 경험 등 모든 감각 경험이 합이 바로 사과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개념은 우리가 행복이란 감정을 느꼈던 모든 경험의 총합인 것이다. 개념이 만들어지는 방법으로만 본다면 행복은 사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뇌의 범주화가 중요한 이유는 뇌가 경험, 예측할 때 범주화의 방법을 써서 경험, 예측하기 때문이다. 뇌는 먼저 경험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그 예측치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준다. 이는 앞의 영상에서 여러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범주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당신에게 경험, 예측, 범주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바꿔보자. 범주화는 쉽게 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범주로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주화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같은 것 찾기. 그리고 이 범주화는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 마치 호흡처럼. 우리는 행복이나 사과와 같은 개념이 형성되려면 개념에 대한 경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념은 감각 경험들이 총합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예를 드는 것이다. 뇌의 경험, 예측, 범주화. 이 개념을 이해하기만 하면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멀리 보이는 데자뷰부터 가깝게는 재미없는 아재 개그와 재미있는 아재 개그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당신이 궁금했던 세상의 대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다. 당신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